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시사팩토리 100.3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울산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울산적 세 번째 확진자인 28세 남성은 지난 15일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 울산 첫 번째 확진자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네 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감염된 딸을 만난 뒤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이 오늘 2시 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 네 번째 확진자 감염 원인을 파악해보니 신천지 교인과 만난 적이 있는 딸로부터 옮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추가 확진자 모두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오늘도 시사팩토리 100.3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 방송을 진행합니다. 먼저 김성강 담당 프로듀서와 코로나19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즉각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장을 맡고 있는 여택 시민건강과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같이 그리고 함께 이 위기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울산 확진 환자 3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보신 분입니다. 울산 환자 4번이 되겠습니다. 따님은 1년 전에 신천지 교회를 다녔으나 현재는 신도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따님이 신천지 교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한 4,8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달 좀 확보해 주십사고 수차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특별 방송을 위해서 김성광 프로듀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또 신천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2명 확진자 모두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28살 남성이고요. 울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16일 일요일 울산 환자 363번, 그러니까 울산 첫 확진자와 같이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에 참가합니다. 네. 20일 목요일에는 발열, 두통, 가래 증상을 느꼈고 22일 토요일에는 창원시 거주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곳 보건소에 방문해 검진을 받습니다. 23일 일요일에 창원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신복 로터리에서 하차한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4일 월요일에는 자택에 머물러 있었고요. 25일 화요일 새벽 1시 45분께 창원시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7분께 울산대 음압병동에 입실을 했습니다. 네, 이분도 신천지 신도네요. 신천지 교회에서 다 퍼졌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16일 일요일 신천지 예배에 참여한 234명 모두 소재 파악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 증상을 보이는 15명 중에 8명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2명은 양성, 1명은 검사 중, 4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오늘 2시 반에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확진자 추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 확인된 시설은 방역 소독 뒤 폐쇄했고 관계된 사람도 자가격리 시켰다라고 시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번째 여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62세 여성이고 동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의 감염 원인은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 앞서서 어제 24일 23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딸이 신천지 교인과 만나 감염됐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딸은 신천지 교인은 아니지만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4번 확진 환자 동선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7일 월요일 경산 딸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20일 목요일까지 머물다가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울산에 돌아와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합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는 자택에 머물렀었는데요. 23일 10시께 몸살, 콧물,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127번 버스를 타고 중구 번영로에 있는 류마장 구본승 넥바를 찾아갑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여기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고요. 병원서 12시께 나와 동일 건물 1층에 있는 행복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갑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남목초등학교 맞은편 농협 ATM 기기를 이용합니다. 이후
오후 13시께 택시를 타고 동구 남목에 있는 선린약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아침 7시에 확진 판정을 받고 울산대 음압병동에 입실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네요. 시 보건당국에서는 조치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류마장 구본승내과, 행복한 약국, 설린약국, 남목 ATM 기기 등 방역 소독을 하고 또 폐쇄했고요.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방역 소독한 뒤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야외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요.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울산 두 번째 환자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신천지 교육센터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접촉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94명 중에 93명이 연결이 됐고 아직 1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9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요. 유증상자가 6명 나왔습니다. 2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4명은 검사 중입니다. 내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천지 중심으로 울산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데 이 시 보건당국은 울산 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시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이 명단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단 확보가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4,800명 정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 내로 이 많은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 신천지 관련 장소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교회 하나에 복음방 17곳으로 밝혀졌었는데요. 교육센터가 하나 추가로 발견됐고 또 복음방이 하나 추가로 또 발견됐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0곳이 모두 방역이 이루어졌고 또 폐쇄가 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추세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사팩토리 100.3에서 코로나 특별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즉각 대응반 반장을 맡고 있는 여택 시민건강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택입니다. 네, 신천지 울산 지역 신도들이 4,8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부 예, 파악하고 검진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233명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94명 네. 그 보건방 다녔다는 분들, 이분들도 이제 전수조사를 저녁에 전부 마쳤고, 그 전체 신도를 4,800명이라는 데도 있고 4,500명이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수 명단을 전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개별적으로 전부 전화 접촉을 해서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심이 가는 만한 어떤 이런 분들을 추려가지고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검사를 할 분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격리를 유도해서 격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대구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던데 울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오늘이 제일 이제 쉽게 말하면은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된 날입니다. 네. 한 명씩 발생이 되다가 오늘은 이제 2명이 이제 하루에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한 200% 증가된 어떤 걸로는 보이지만, 이게 어떤 대량 확산이 돼서 대구처럼 막 대량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질 어떤 이런 위험은 저희들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분들이 확진자들이 보면은 전부 다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음성 판정을 다 받았어요. 네. 밀접 접촉했던 분들이.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전파력이 아주 최고조에 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그러면은 예.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울산에서도 수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음압병동 현황 괜찮을까요? 음압병동은 지금 우리 저희들이 언론에서 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지정음압병상이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격리실이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하고 동강병원에, 동강에 1개하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2개에서 3개, 지금 8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네. 지금 오늘부로, 음악 격리 치료실은 5개 중에 지금 4개가 지금 환자가 오늘 이제 4번 환자까지 생겨서 찾고요. 네. 지금 이제 빈 베드가 지금 1개가 있는데 여유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라도 갑자기 뭐 한 10명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건강 상태가 거의 다 양호합니다. 지금 뭐 이중하거나 네. 이런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치료가 지금 가장 오래됐던 일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재분류를 해서 네. 이분은 이제 감염 병동 1인실로 일반실로 이제 유도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음압병실로 넣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도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인근 지자체에 이제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근에도 다 지금 여건이 거의 다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대구나 이제 이런 데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감염 확진자가 이제 비슷한 그 쉽게 말하면은 증세를 가지고 중증도를 갖는다라면 네. 다인실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분들끼리만 뭐 예를 들어서 4인실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 병동에서 네. 그 환자 중증도를 재분류를 해서 해가면서 이제 그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의 1인 병실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주변에 예, 예. 의심 증상자가 있으면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일부 시민들은 오지랖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라도 이제 그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행 그 여기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시지 말고 가까운 이제 보건소라든지 1339에 전화를 하면 네. 거기 안내에 따라서 선별 진료소로 이제 이렇게 가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 교차 그 감염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선별 진료소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동 자제를 권고하던데 울산도 이동 자제를 좀 권고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 저희들도 이제 뭐 그 단계를 이제 심각 단계로 지금 우리가 위기 경보가 이제 그 상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울산은 심각 단계라고 저희들은 그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경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면 그때는 뭐 이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그 4번 확진자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분들이 뭐 동구, 중구 뭐 이렇게 이제 분산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통행을 갖다가 이동을 제한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짜 뉴스 중에 헤어드라이어로 70도 이상 열풍을 몸에 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카톡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가짜 뉴스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흘리는 거지만 또 정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가공해가지고 네. 재가공해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보를 흘리고 또 이제 그 특히 또 우리도 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이 행정 정보를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캡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마치 그게 울산시에서 제공이 된
자료인 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경찰에 고발을 한다. 1차적으로. 네. 예,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청 시민건강과 여태익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예. 청취자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예, 하여튼 뭐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제 우리 그 울산광역시 그 방역 전문가 자문단장님께서 네. 우리 울산시 그 의사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 그 변태섭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거기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너무 또 필요 이상의 그 공포나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질환이라는 거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이 예방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 하시되 마스크를 꼭 껴주시고, 그다음 손을 자주 씻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또 특히 우리 개인위생 수칙 그 준수 그 홍보물을 요소에다 지금 많이 부착을 해놓고 있는데, 그 실천을 해주시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시민건강과 여태익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